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지난 세월을 천천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사연의 주인공은 1949년생, 올해 76세가 되신 할머니예요. 돌아보면 제 삶은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었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또 어떤 날은 기쁨과 아픔이 뒤섞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1949년 해방 직후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나신 할머니.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하시네요.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들에 나가 부모님을 돕는 일이 더 많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원 몇 개씩 다니는 게 당연한 시대인데 그때는 학교에 가는 것조차 사치였다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갈망은 컸지만 집안 사정은 늘 빠듯해서 초등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간절함이 느껴지시죠? 당시엔 하루 3끼조차 힘겨워 책을 편다는 건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하루 3끼를 챙겨 먹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 그런데도 공부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그 세대의 강인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0살 무렵 큰 결단을 내리세요. 더 나은 삶을 찾아 상경했습니다. 여러분, 196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이에요. 그때 시골 처녀가 혼자 서울로 올라온다는 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겠죠? 서울에서 처음 구한 일은 가정부였습니다. 첫 직장이 가정부. 요즘 말로 하면 하우스키퍼죠. 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밥을 하고 빨래하고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손이 갈라지고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상상만 해도 힘들어요. 세탁기도 전자레인지도 없던 시절에 모든 걸 손으로 했을 텐데 그 돈으로 조금씩 저축하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기만 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재봉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마침내 평범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계발이에요, 자기계발. 지금으로 치면 직업 전문학교 다닌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 무렵 성실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첫사랑이자 남편이 될 사람과의 만남. 저는 밤마다 바느질을 하며 결혼 자금을 모았고 25살이 되던 해 소박하지만 행복한 혼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바느질을 해서 결혼 자금을 모으셨대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듣는다면 어떨까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에 몇백만 원씩 쓰는 시대에 결혼 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고 저는 재봉사 일을 이어가며 가정을 다져나갔습니다. 둘 다 성실하게 일하셨네요. 많이 부족했지만 사랑과 믿음이 있어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돈은 부족했지만 사랑이 있었다.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것이었죠.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벅찼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를 가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순간의 벅참을. 태교의 정성을 쏟으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태교 음악 들려주고 태교 여행도 가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전부였겠죠. 남편도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기다리는 모습 상상만 해도 따뜻해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출산의 순간. 작은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의 모든 축복이 제게 주어진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이 주어진 듯 했다. 이 표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 후 15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나 봐요. 그 후 우리 가족은 함께 추억을 쌓으며 살아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는다. 생각만 해도 따뜻하죠. 아들이 첫 돌잔치를 치를 때는 동네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었고 첫 돌잔치. 요즘은 호텔에서 하지만 그때는 집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했겠죠.
휴일이면 도시락을 싸들고 소풍을 다니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락 소풍. 얼마나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추억인가요? 지금 아이들은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를 가지만 그때는 도시락 하나면 충분했던.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길면서도 짧은 시간 동안 평범한 행복을 누리셨네요. 그런데 인생은 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죠. 하지만 인생은 늘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이 한마디에서 벌써 불안감이 느껴지시죠?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정말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네요.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45세의 나이에 갑자기 홀로 남겨진 심정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작된 홀로서기.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당시 아들이 15살 정도였을 텐데 가장 예민한 사춘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 가진 돈을 모두 잃었고 친척에게 사기를 당하다니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네요. 결국 허름한 여관에서 청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관 청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빨래더미 속에서 손이 불어 터지고 매캐한 담배 연기에 눈이 시큰거렸지만 손이 불어서 터질 정도로 상상만 해도 아파요. 아들만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아들 하나만 보고 버티셨던 거네요. 아들은 잘하며 공부를 잘했고 저는 그 모습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게 어머니에게는 큰 위로였겠죠. 모든 희망을 아들에게 걸고 더 나은 세상을 보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희망을 아들에게.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들이 도전했던 시험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들의 시험.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취업 시험이었을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어머니의 마음.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했고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결혼과 손주 탄생. 저는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해 조금씩 돈을 모아 결국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파트까지 마련하시다니. 그 집에서 세 식구가 오손도손 지내며 저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평화로운 시간이 온 것 같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멀리한다니. 이게 제일 슬픈 일 같아요. 예전에는 무엇이든 의논하던 아이였는데 결혼 후부터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혼 후에 달라진 아들. 아마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저를 집에서 내보내듯 차갑게 대했습니다. 집에서 내보내듯이. 평생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저는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려 애쓰는 어머니의 마음. 내가 짐이 되었구나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스스로를 짐이라고 생각하시다니.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즈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전화. 벌써 불안해지죠. 아드님이 큰일을 당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아, 보이스피싱이네요. 순간적으로 저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들 생각에 판단력을 잃으셨던 거네요. 그게 보이스피싱이란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너무 늦은 깨달음. 모든 걸 잃은 저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갈 곳 없는 몸이 되어 길바닥을 떠돌기도 했습니다. 길바닥을. 이른이 넘은 나이에 길바닥을 떠돌다니. 비참하고 외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셨네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던 중 제 사정을 들은 한 변호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도움을. 저는 그와 함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겠네요. 길고 고단한 싸움이었지만 결국 일부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부라도 되찾으셨네요. 그 순간 세상은 아직 버릴 만한 곳이 아니구나 하는 작은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작은 희망. 이 한마디가 참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제 저는 70을 훌쩍 넘겼습니다. 76. 정말 오래 사셨어요. 돌아보면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가 뒤엉킨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 만약 누군가 제게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냐 묻는다면 저는 또다시 이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다시 이 길을. 이렇게 힘든 인생인데도 또다시 가겠다고 하시다니. 왜냐하면 아들과 함께 웃었던 날들, 손주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소중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 때문이네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 때문에.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사연을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에서 시작해서 사랑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사기를 당하고 아들에게 버림받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이 모든 과정이 한 사람의 인생에 담겨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이 길을 가겠다고 하신 말씀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이 우리 인생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쌓이길 바라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할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할머니의 앞으로의 인생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